자원봉사자와 함께 좋은 변화를 만드는 자원봉사 관리자가 되기 위하여 자원봉사 관리의 개념과 가치, 자원봉사 관리의 방법과 절차, 윤리적인 자원봉사 관리를 위해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비영리 단체, 공공조직 등에서는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자원봉사자에게 도움을 받고자 하는 기관을 수요처라고 합니다. 수요처는 사회적 문제 해결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자원봉사자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봉사하러 갔는데 그 일을 왜 해야 하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맡겨요. 허드렛 일만 하다가 와요. 게다가 봉사한 것에 대해서 별로 고마워하는 것 같지도 않고요. 자원봉사자들이 자기 편한 대로만 활동하려고 해요. 연락도 없이 결석하기도 하고요. 그분들 비위 맞추고 모시느라 더 힘들어요. 봉사자들이 와서 시간만 때우고 가는 것 같아요. 저희한테 별로 필요 없는 일만 잔뜩 하고 나서 사진만 찍고 가버려요.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자원봉사자들은 활동을 하다가 그만두게 되고 수요처 및 지역사회에서는 자원봉사자를 기피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다 보면 수요처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막기 위해서는 자원봉사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자원봉사 관리란 무엇이며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자원봉사 관리란 봉사자들을 무조건 지침이나 절차에 맞추어 감독하고 지시하는 일이 아닙니다. 자원봉사자들의 파트너가 되어 그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자원봉사자들이 기여하는 시간과 재능이 잘 나누어지도록 하여 수요처와 지역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요처의 자원봉사 관리자인 나는 어떤 가치를 지향해야 할까요? 2018년 12월 선포된 자원봉사 관리자 윤리 강령은 자원봉사 관리의 방향과 자원봉사 관리자가 지향해야 할 핵심 가치를 4가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활동 기회를 충분히 누리게 하고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시민으로 성장하고 변화하게끔 합니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공평한 자원봉사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영역의 사람과 기관, 단체들과 함께 열린 자세로 협력합니다. 좋은 결과를 낳는 자원봉사 관리를 하려면 앞서 말씀드린 가치를 지향하는 조직 문화와 환경, 그리고 자원봉사 관리자의 자세와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활동한 봉사자는 우리 수요처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지지자로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원봉사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며 어떤 환경을 마련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점심시간이 되면 직원들끼리 밥 먹기는 애매해서 봉사자들에게 무조건 식사를 제공해 왔었는데요.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요, 멀리서 오는 자원봉사자에게 교통비를 주어야 하는지 마는지, 표창은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일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겠는 거 있죠. 아, 저도 같은 고민 했었는데요. 저희 기관은 자원봉사센터와 논의를 통해 자원봉사 기본 원칙 등에 따라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원칙과 지원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자원봉사를 관리하고 있어요. 수요처의 자원봉사 관리자는 자원봉사자들이 건강한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요처의 사명과 원칙, 그리고 자원봉사의 지원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요처 및 자원봉사 담당자의 역할과 책임을 정하고 출결관리 절차 등을 명확히 하며 자원봉사자들의 의견 수렴 및 피드백 체계들을 자원봉사자와 공유해야 합니다. 또한 자원봉사자의 권리 및 책임, 인정 방안, 교육기회 제공 등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사항을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자원봉사관리 과정입니다. 자원봉사관리 과정은 기획, 모집 및 배치, 교육, 슈퍼비전,
인정 및 평가의 단계로 실행이 되며 활동에 따라 순서는 약간씩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계별로 살펴보기에 앞서 변화되고 있는 최근의 자원봉사관리 모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능을 살린 활동을 하려는 봉사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수요처 또한 봉사자들의 자생력이 중요함을 인지하며 자원봉사 관리 모델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존은 수요처 기관이나 직원 중심으로 관리를 주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새롭게 변화하는 모델은 봉사자의 주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구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원봉사관리 과정별로 실천 방식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먼저 기획 단계입니다. 자원봉사 프로그램 기획 시에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찾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의 목표 설정 및 일감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때 기존의 방식은 관리자가 주도하여 완벽히 구상하는 조직 주도형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획 단계부터 봉사자에게 권한과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실무자는 봉사자가 기획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촉진해야 합니다. 다음은 모집 및 배치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일방향적인 봉사자 모집을 통한 업무 배치가 아닌 다중심적 홍보 및 자원봉사 관리자와 봉사자가 상호 협의하고 조정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기관 측의 매체만을 활용한 단순 홍보나 기관 측 욕구만 고려한 업무 배치와 지시에서 한 발짝 나아가야 합니다. 봉사자들이 스스로 다른 봉사자를 조직하고 불러 모으도록 하고 일감도 자신의 재능과 관심, 성장을 염두에 두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교육 단계입니다. 교육은 주입형 교육이 아닌 주도적 학습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자원봉사자를 위해 기초, 전문, 보수교육 등 여러 가지 교육을 마련하는 것도 좋지만 일방적으로 교육 내용과 일정, 방식을 정하고 개념적 강의 및 활동 기술에 대한 정보 주입 교육을 하기보다는 봉사자가 교육을 기획하고 자체적인 학습 모임을 하도록 촉진해야 합니다. 슈퍼비전 단계입니다. 이는 지도와 감독에서 자치를 위한 지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원봉사 관리자가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에 대해 세부적으로 간섭하고 지시하기보다는 자원봉사자들이 자율적으로 활동 시스템과 팀을 만들어 스스로 운영하면서 활동의 질도 유지하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정과 평가 단계입니다. 기존에는 봉사시간 관리 위주로 평가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했다면 그들이 봉사의 가치와 보람을 발견하고 활동의 영향력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정과 평가 과정에 포함되도록 해야 합니다. 수요처가 제공하는 포상과 선물, 봉사자 투입 수치나 기관 성과 위주의 평가와 인정이 아니라 일 자체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고 봉사자들 스스로 평가를 통해 개선하게 하며 또한 변화의 스토리를 발굴하고 확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원봉사 관리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기관, 우리 단체는 어떤 환경을 마련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수요처가 윤리적이지 못한 경우 다음과 같은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의 명예를 실추하게 되거나 활동을 통해 도움받는 주민이 다치거나 실망하게 되기도 하죠. 또는 기관이 법적 송사에 휘말릴 수 있고 미디어의 악의적 기사에 시달리며 명성을 잃기도 하죠. 결국은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유지가 어렵게 되고 모금이나 후원 또는 지지를 잃게 됩니다. 즉, 직원과 조직, 지역 주민, 그리고 자원봉사자의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원봉사 관리자 윤리 지침은 자원봉사 윤리 강령의 기본 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관리자 윤리 지침 중 주요한 5가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원봉사자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전문가도 아닌데 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봉사자는 우리가 시키는 일만 하면 돼. 봉사자는 무임금 노동자도 동원 대상도 아닙니다.
봉사자들에게 배우고 깨닫고 성장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그들의 인격과 자기 결정권, 자발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권익을 보장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인권 존중의 실천입니다. 인종, 나이, 성별, 성적 지향, 직업, 지위, 경제 상태, 사상과 종교, 사회적 평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혐오, 희롱 및 추행, 학대 등 모든 형태의 폭력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발견 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봉사자의 사생활과 인권은 우선적으로 지켜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는 공정한 자원봉사관리 기록입니다. 우리 기관의 중요한 후원자인데 봉사 시간을 많이 줘도 될 거야. 하루 10시간 봉사한 것을 5일로 나누어 입력하는 게 문제되진 않겠지? 봉사 시간과 활동 내용을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해야 하고 봉사 실적의 위조, 변조, 누락, 추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자원봉사자의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봉사자의 이름,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 유출 이외에도 활동 사진을 통한 초상권 침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법률적 근거나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불가하며 봉사활동 사진이나 동영상 공개 시 봉사자의 동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웃돕기 바자회를 위해 후원 물품이 많이 들어왔는데 좋은 물건 하나 정도는 가져가도 되겠지? 봉사활동 참가비와 물품비, 대상자 후원금을 넉넉히 받아서 우리 단체 재정을 위해 사용해야겠다. 소속 조직과 직위,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부당한 이득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합법적인 후원금 모금을 제외하고 금품 등을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금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 관리자로서 가져야 할 자세 3가지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원봉사자의 능력과 자원봉사의 가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둘째, 자원봉사 관리를 최대한의 효과로 원활히 운영하려는 의지 그리고 셋째, 자원봉사자와 함께 일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참여가 꽃피우기까지는 보이지 않는 손이 뒤에 있습니다. 다양한 비영리 기관, 공공기관에서 활약하는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이 의미와 결실을 맺도록 누군가가 정성을 들여 지원하는 손, 그 손이 바로 자원봉사 관리자들입니다. 당신으로 인해 자원봉사자, 조직, 지역사회는 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오셨어요?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서 왔는데요. 아, 그러세요? 일단 상담실로 가실까요? 마땅히 할 만한 게 없을 텐데. 인기 있는 활동은 이미 사람이 꽉 찼고. 어떤 걸 연계해야 하지? 실은 저희가 해보고 싶은 봉사활동이 있어서요. 그래요? 어떤 봉사활동을 해보고 싶으신지. 저희가 오면서 보니까 복지관이 좀 외진 데 위치하고 있어서 그런지 주변에 불법 투기된 쓰레기들이 많아 지저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분위기를 좀 밝게 만들면 어떨까 해서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마침 예전에 프로그램실 꾸밀 때 썼던 페인트랑 붓 같은 게 남아있는데. 잘 됐네요. 그걸로 벽화도 그리고 화단도 꾸미면 주변 분위기가 많이 밝아질 것 같아요. 다른 봉사자분들이 계시면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이 활동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가 되어 고맙다는 인사를 받았어요. 또 많은 지역 주민들이 직접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서 뿌듯하다는 평가도 받았고요.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하는 거야? 어르신들은 키오스크 조작을 많이 어려워하시겠구나. 자원봉사자들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오늘부터 매주 교육이 진행됩니다. 자, 키오스크 화면부터 설명드릴게요. 우리 동네를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자원봉사의 힘으로 변화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어르신 가정에 꼭 필요한 활동이긴 한데, 선뜻 매주 한 번씩 활동해 줄 수 있는 봉사자님이 계실까? 자원봉사센터에는 다양한 자원봉사단체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번 건의 경우 주부님으로 이루어진 자원봉사단체와 협의하여 진행하였고, 보건소에 별도 의뢰하여 소독도 진행하였습니다. 외국에서 온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가 빨리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실 봉사자를 모집해야 하는데, 몽골어를 할 수 있는 봉사자님 찾기가 쉽지 않네. 통역 가능 자원봉사자 연계를 위해 다문화 가정 내 한국어가 가능한 분과 지역의 관련 어문학과 학생들에게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주 2회 대면 활동이 어려울 경우 전화, 메신저, 서면 등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연계하였습니다. (3.15가) 우리 학교 자원봉사 활동일이라 전교생 388명이 4시간 동안 봉사활동을 하고 싶은데요. 쓰레기 줍기 같은 거 말고 관내 복지관에서 어르신이나 아이들 대상으로 우리 학생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이었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많이 촉박하긴 한데, 관내 다양한 복지관들과 연계하여 여러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연계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복지관의 정례화된 프로그램에는 봉사자들이 이미 배치되어 있어서 일회성으로 대규모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네, 어려우시겠지만 우리 학생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봉사활동으로 꼭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복지관만으로는 활동 개발이 어려워 자원봉사센터로 연락하여 관내 경로당 등 다양한 노인 복지시설 등의 자원 연계를 통해 대규모 자원봉사자들을 배치할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 체육활동을 보조하는 봉사활동을 원하신다고요? 내가 나이는 많지만 꼭 한번 해보고 싶었던 봉사활동이라오. 자원봉사활동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자원봉사자의 건강과 안전입니다. 이를 우선에 두고 봉사자님이 원하는 봉사활동과 건강 상태 등에 대하여 상담을 진행하였고, 봉사자님과 협의하여 적절한 자원봉사활동을 연계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원봉사활동 교육을 진행할 담당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활동은 복지관 내 어르신 대상의 미술치료 보조이며 일정은 교육 20분, 미술치료 90분, 평가 10분입니다. 강사님의 강의를 어르신분들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옆에서 보조해 주시면 됩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봐주세요. 오늘 참여하신 어르신 중에는 애착물품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까만 봉투를 버리지 않도록 유의해 주세요. 오늘 교육은 이것으로 마치고 강의실로 가셔서 봉사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몸과 마음이 아프신 어르신들이 계실 수 있으니 아까 유의사항 잊지 말고 소중한 시간 함께 즐겁게 보내셨으면 합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교육은 종료되었기 때문에 교육 자료를 드릴 테니 한번 읽어보시고 나오세요. 자원봉사자에 의해 노인의 특성 등 다 숙지했어요. 어떤 일을 하면 될까요? 오늘 봉사자님의 역할은 어르신분들 미술 작업 보조입니다. 내 가방 어디 갔어? 까만 비닐봉투 어디 갔어요? 안 쓰는 비닐봉투인 것 같아서 버렸어요. 교육 때 공유했는데요. 애착을 갖는 물건이라 버리면 안 된다고. 서면에는 안 쓰여 있어서요. 오늘 활동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활동이 어땠는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오늘 활동 어땠어요? 사전에 자원봉사자와 어르신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어 어르신들과 더 잘 소통하며 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중간에 어르신들의 봉투가 없어지는 사건이 있긴 했지만 잘 처리되어서 다행이에요. 어르신들이 그림을 그리며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았어요. 어르신들은 다가가기 힘들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활동을 해보니 제가 어르신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좋은 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기뻤습니다. 다음 활동도 참여하고 싶어요. 다들 활동이 좋았다니 다행입니다. 못한 이야기는 책상 위에 놓인 평가서에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활동에 대해 몇 가지 공유 드릴게요. 지각을 하게 되면 자세한 교육을 들으실 수 없어요. 저도 오늘 일로 서면 자료를 좀 더 꼼꼼히 보완하겠지만 제 시간에 맞춰 오셔야 자세한 활동 안내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활동 시 휴대폰 등을 보느라 집중을 하지 못하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사항은 다음 활동 시 꼭 유의해 주세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 실적 입력을 위해 명단에 서명해 주세요. 꼭 해주셔야 누락되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 자, 오늘은 복지관 주방에서 급식을 만드는 업무를 도와주시면 됩니다. 주방 시설은 열기가 많아서 더 더울 텐데. 별도로 쉬는 시간이나 장소는 없나? 자, 오늘은 복지관 주방에서 급식을 만드는 업무를 도와주시면 됩니다. 날씨가 많이 더우니까 50분 봉사활동 하시면 시원한 교육장에서 10분의 휴식 시간 가지시고요. 주방에 냉방시설이 있긴 한데 선풍기도 추가로 가져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에 시원한 물과 간식도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 마음껏 이용하세요. 혼자 계신 어르신들 중에 복지관까지 나오기 힘드신 분들께는 직접 도시락을 가져다 드려야 해요. 그런데 오늘 봉사자님들 숫자가 좀 적어서 각각 한 명씩 배달을 가주셔야 할 것 같아요. 혼자 배달이요? 만약에 혼자 계신 할아버지한테 가져다 드리는 거면 좀 그런데. 괜찮아요. 그냥 문 앞에 놔두고 오면 돼요. 내가 지금 움직일 수가 없어서 여기 방 안까지 좀 가져다 주면 안 될까? 들어와서 음료수라도 한잔 하고 말이야. 내가 고마워서 그래. 할아버지 호의를 거절하기도 그렇고 혼자 방 안에 들어가기도 그렇고 어쩌지? 오늘 도시락을 가져다 드릴 어르신과 지역을 나눠서 조를 짜 드릴게요. 여기랑 여기 혼자 계시는 할아버지 댁에는 남학생 봉사자님이 좀 가져다 주시고요. 이쪽 분은 오늘 처음으로 배달 봉사하시는 분이니까 그 전에 배달 봉사 경험이 있는 이쪽 봉사자님하고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다 배달하시고 나면 돌아오셔서 여기 배달 완료 표시해 주시고요. 그럼 잘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지관 강당에 형광등이 나간 것 같아요. 점심 먹고 나서 형광등 좀 교체해 줄래요? 네? 저 그런 거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요.
에이, 남자가 그런 것도 못해? 그럼 이번에 한번 해봐요. 강당 옆에 창고가 있는데 거기에 사다리랑 형광등 있거든? 좀 부탁해요. 복지관 강당에 형광등이 나간 것 같아요. 점심 먹고 나서 형광등 좀 교체해 줄래요? 네? 저 그런 거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요. 아, 그래요? 그럼 형광등 교체는 저희 관리 직원분께 말씀드릴 테니까 옆에서 사다리를 잡고 있거나 형광등 올려주는 보조 작업은 도와줄 수 있죠? 네, 그런 일이라면 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럼 이따가 저랑 같이 가서 장갑이랑 안전모 꺼내드릴게요. 혹시 형광등 전달하다가 깨지면 다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활동하신 실적은 일주일 후에 1365 자원봉사 포털에 입력될 예정이에요. 오늘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시간과 장소를 꼼꼼히 적어야지. 이 학생은 8시간 넘게 입력을 했네. 자원봉사센터에 전화하여 처리 방법을 문의해야겠다. 안녕하세요. 활동을 하다 보니 예정된 시간보다 많이 한 자원봉사자가 발생했습니다. 활동이 연속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구체적 활동 증빙 자료를 보내주시면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실제 활동한 시간 입력이 원칙입니다. 자원봉사자 안전을 위해 하루 8시간 이내 원칙을 꼭 지켜주세요.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요처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해주세요. 내 친한 후배가 고등학생 딸이 있는데 봉사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하네. 다른 봉사자들이 입력할 때 같이 좀 입력해주면 좋겠는데. 아시겠지만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침에 따라 허위 실적 입력은 불가합니다. 자칫하면 기관에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요? 내가 후배한테 철석같이 약속을 했거든. 좀 부탁할게.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요처 관리를 담당하는 자원봉사센터입니다. 허위 실적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현장 점검차 방문하였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현장 점검 결과 기관에서 허위로 실적을 입력한 건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수요처 심의위원회를 거쳐 조치할 계획입니다. 아, 저희 직원이 입력 과정에서 실수를 좀 한 것 같은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관장님, 저희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 및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을 토대로 원칙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처 심의위원회가 끝나면 조치 결과를 공문으로 발송하겠습니다. 소명하실 내용이 있다면 기간 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1365) 자원봉사 포털에 로그인합니다. 오른쪽 상단에 관리자 페이지를 클릭하여 관리자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www.public.1365.go.kr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위하여 매직 라인을 최초 1회 설치합니다. 1회 설치 후에는 더 이상 설치가 필요 없으나 솔루션 업데이트가 필요할 경우 재설치될 수 있습니다. 설치 후 인증서 선택창이 뜨면 본인이 등록한 공인인증서를 선택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메인 화면이 보여집니다. 메뉴는 상단, 좌측으로 구분됩니다. 메인 화면에서는 수요처 현황, 마이 페이지, 공지사항, 봉사 신청 접수 대기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수요처 현황은 자원봉사 신청 인원, 연 인원, 실 인원, 총 봉사 시간 등 당해 년도의 자원봉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이 페이지는 수요처 관리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마이 페이지에서 보여지는 정보가 1365 자원봉사 포털의 기관 정보로 보여집니다. 공지사항은 1365 자원봉사 포털의 활용 시 필요한 정보들이 리스트로 보여집니다. 봉사 신청 접수 대기는 수요처에서 올린 활동별로 1365 자원봉사 포털에서 신청한 인원을 리스트로 확인할 수 있으며 모어 버튼을 클릭 시 자원봉사 활동관리 메뉴로 이동하여 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좌측 메뉴는 바로가기의 개념으로 자원봉사 신청 인원, 활동 반려, 실적 반려의 건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봉사 신청 접수 대기는 메인 화면에 있는 봉사 신청 접수 대기와 동일합니다. 활동 반려는 수요처에서 등록 요청한 활동이 센터에서 반려된 경우 반려된 활동의 건수가 보여집니다. 활동 반려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자원봉사 활동 관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반려된 활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적 반려는 수요처에서 등록 요청한 실적이 센터에서 반려된 경우 반려된 실적의 건수가 보여집니다. 실적 반려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실적 승인, 반려 현황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반려된 실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봉사기관 관리에서는 나의 기관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요처 정보에서는 수요처명, 수요처 아이디, 대표자, 수요처 인원수, 사업자 번호, 전화번호, 팩스 번호, 공개 여부, 주소, 시설 유형, 소속 기관, 승인 상태, 승인일, 홈페이지, 수요처 소개, 필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요처명, 수요처 아이디, 소속 기관, 승인 상태, 승인일은 원칙적으로 수정이 불가합니다. 수요처명의 경우 소속되어 있는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수정이 가능하므로 수요처명이 변경되었을 경우 자원봉사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활동이 타 지역에서 이루어지거나 사무실 이전 등의 이유로 소속기관을 변경하고 싶을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지역의 자원봉사센터에 새롭게 수요처 등록을 해야 합니다. 수요처 등록은 자원봉사활동의 운영 편의를 위하여 기관이 위치한 지역의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요처에 등록된 관리자의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담당자가 여러 명일 경우 담당자로 지정 버튼을 클릭하여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담당자는 1365 자원봉사 포털 담당자 정보에 노출됩니다. 자원봉사 활동 관리 메뉴는 자원봉사 활동 관리, 자원봉사 반복 활동 관리, 실적 승인, 반려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 관리에서는 자원봉사 활동을 등록하고 신청한 자원봉사자를 배치하고 자원봉사자의 실적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은 검색 조건을 입력 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소속된 자원봉사센터와 수요처명, 봉사 구분은 선택이 불가합니다. 봉사 구분은 시간 인증과 활동 인증,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활동 인증과 온라인은 현재 자원봉사센터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입니다. 세 가지 항목을 제외한 활동명과 활동 유형, 요청 상태, 검색 기간, 공개 여부를 선택 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엑셀 버튼을 클릭하면 검색 후 추출된 리스트를 엑셀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활동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활동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활동 추가 후 자원봉사센터의 승인이 완료되면 1365 자원봉사 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추출된 목록을 선택 후 봉사 배치, 실적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자원봉사 신청자를 배치하고 배치된 자원봉사자의 실적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관리에서는 1365 자원봉사 포털에 노출되는 자원봉사 활동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활동 분류는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침을 참고하여 활동에 부합하는 분류 체계를 선택하면 됩니다. 활동 요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요일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1365 자원봉사 포털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봉사 내용에는 활동을 위하여 자원봉사자가 숙지하여야 할 내용 등을 자세하게 기입합니다. 담당자명, 기관 주소, 기관 연락처, 기관 팩스 번호는 마이페이지에 등록된 내용이 기입됩니다. 타인으로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은 수요처는 불가합니다. 자원봉사 반복활동 관리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활동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반복활동 관리에 등록되는 활동은 1365 자원봉사 포털에 노출되지 않으므로 기존의 봉사자가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경우 활용합니다. 반복활동 관리는 자원봉사센터와 협의된 활동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원봉사 활동과 마찬가지로 검색 조건을 입력 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소속된 자원봉사센터와 수요처명, 수요처 아이디, 봉사구분은 선택이 불가합니다. 4가지 항목을 제외한 활동 분류, 활동명, 즐겨찾기 여부, 요청 상태를 선택 후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하단의 기능은 이전의 활동 관리와 동일합니다. 봉사 배치, 실적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자원봉사 신청자를 배치하고 배치된 자원봉사자의 실적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총 3가지의 스텝으로 구분됩니다. 스텝 1에서는 1365 자원봉사 포털을 통해 신청한 자원봉사자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봉사자를 선택 후 반려 버튼 클릭 시 자원봉사자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엑셀 버튼 클릭 시 신청자 리스트를 엑셀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려 및 봉사자 배치한 자원봉사자는 목록에서 사라지니 작업 전 엑셀로 다운로드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자 추가 버튼을 활용하여 1365 자원봉사 포털에서 신청하지 못한 자원봉사자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 추가를 통해 신청된 자원봉사자의 경우 1365 자원봉사 포털의 봉사 신청 내역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봉사자를 선택 후 봉사 배치 버튼을 클릭하면 스텝 2로 넘어가며 봉사 신청 단계가 승인으로 변경됩니다. 활동이 종료되면 관리자는 자원봉사 활동의 서명부와 비교하며 실적을 등록합니다. 봉사 시작 시간, 인정 시간을 기입하여 종료 시간을 확인합니다. 또한 봉사 내용은 자원봉사자가 진행한 활동을 명확하게 기입합니다. 활동 내용을 입력 후 실적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스텝 3로 이동됩니다. 이동된 자원봉사자들의 실적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승인을 거쳐야 승인 상태로 변경됩니다. QR코드를 활용하여 입력된 자원봉사자의 경우 QR코드 보기 버튼이 생성됩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자원봉사자의 봉사 시작 시간, 종료 시간이 보여집니다. 변경을 해야 할 경우 변경 사유를 필수적으로 기입합니다. 자원봉사 반복 활동의 경우 1365 자원봉사 포털에 노출되어 자원봉사자 모집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스텝 1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스텝 2에서는 승인된 자원봉사자를 다시 반려하거나 배치자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엑셀, 배치자 추가, 배치 취소, 배치 초기화 버튼의 기능은 자원봉사 활동 관리와 동일합니다. 반복 활동도 마찬가지로 활동이 종료되면 관리자는 자원봉사 활동의 서명부와 비교하며 실적을 등록합니다. 스텝 2에서 봉사자를 선택 후 봉사일자, 봉사 시작 시간, 인정 시간을 기입한 후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일자 다중 선택 클릭 시 달력이 생성되며 달력에서 여러 날짜를 선택하여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다른 날짜 동일한 시간대의 활동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봉사 내용은 자원봉사자가 진행한 활동을 명확하게 기입합니다. 활동 내용을 입력 후 실적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스텝 3로 이동됩니다. 이동된 자원봉사자들의 실적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승인을 거쳐야 승인 상태로 변경됩니다. 반복 활동은 QR코드가 생성되지 않으므로 해당 없음으로 표기됩니다.
실적 승인, 반려 현황에서는 메뉴의 조건을 선택 후 승인된 실적과 반려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 기간은 최대 한 달까지만 가능합니다. 통계 관리에서는 수요처 실적 현황과 수요처 활동별 통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요처 실적 현황에서는 수요처에서 인정한 자원봉사자의 연인원, 실인원, 총 봉사시간, 등록 활동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계는 자원봉사자의 소속 지역과 상관없이 등록한 실적을 산출하며 매월 말이 12시에 자동으로 추출됩니다. 추출된 화면은 엑셀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수요처 활동별 통계에서는 수요처에서 등록한 활동별로 신청 인원, 활동 인원, 총 봉사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활동별 통계는 반복 활동 관리에서 등록한 활동은 제외됩니다. 추출된 화면은 엑셀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